안녕하세요. 힐링 재테크의 메테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산 부동산과 대형 평형 투자 시 주의할 점과 그리고 인구 30만 이하 도시를 볼 때 공급 물량에 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 공지 하나 드리자면 현재 메디테라의 실전 투자 현장 노하우반을 신청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대선 이후에 지금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질 텐데 지금 아무런 지식 없이 현장에 가서 덜컥하면 오히려 손해를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지역 똑같은 단지에 투자를 하더라도 누구는 수익을 보고 누구는 손해를 보고 같은 수익을 보더라도 수익률에 크게 차이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현장 필수 지식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냐, 경험과 내공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크게 차이가 나는 건데요. 내가 그런 지식이 없다, 그런 노하우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인구 30만 지방 소도시에서 신축 입주장 있을 때 준신축 전세 빼려면 정신 바짝 차려야겠지요. 당연하죠. 인구 30만 지방 소도시면요, 한 1000세대? 요 정도만 돼도 막 수요가 흔들리더라고요. 지방 소도시는 진짜 공급 물량이 정말 취약해요. 그래서 준신축 전세 빼려고 하면 상당히 힘들 수 있어서 자금을 좀 운용을 좀 땡겨 놓으시거나 진짜 미리 어떻게 이렇게 움직여서 세팅을 해 놓거나 아니면 아예 빠르게 조금 분위기 봐서 전세가 떨어지는 것 같다 그러면 아예 전세가를 확 낮춰가지고 1순위 매력도로 만들어 놓으면 빨리 빼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때도 공급 물량이 몰려 있을 때 준시축 그 옆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애들 전세 빼는 방법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신경 써 놓으시면 좋죠. 그런 꿀팁들도 여러 개 있죠. 그래서 우선 모니터링을 잘 하셔야 돼요. 가격이 언제부터 1년 전부터 움직이는 데도 있고 6개월 전부터 가격이 빠지는 데도 있고 그리고 영향력이 이제 생활권이 그 근처의 생활권만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작은 소도시 같은 경우 주변의 다른 지역과도 다 영향을 줘가지고 그 지역까지 싸그리 이제 분위기를 좀 냉랭하게 이렇게 하방 압력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니터링 하셔가지고 이게 본인 생활권을 넘어서 막 주변 도시까지 해가지고 좀 영향을 크게 미친다 그러면 좀 영향이 클 수 있으니까 진짜 정신 바짝 차리셔가지고 빨리빨리 발빠르게 움직여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산시 내년부터 당분간 입주가 많은데 이 시기에 덜 오른 대형 아파트를 매수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괜찮죠. 특히나 지금 입주되는 매물들은 대부분 30평대나 메인 평형대 위주로 많이 되고 요새는 대형 평형이 그렇게 막 많이 공급이 되는 분위기가 아니어가지고 대형 평형은 상대적으로 영향이 좀 덜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어차피 30평대, 20평대가 오르고 나면 나중에 대형 평형까지 이제 물이 번져서 갈 수가 있어가지고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공급 물량이 많기 때문에 사자마자 상승세를 빨리 누리긴 어렵고 조금 상승이 될 때까지 시간을 오래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공급 물량이 수요가 그 공급 물량이 해소가 되고 소화가 되려고 하면 시간이 걸리고 거기 안에서 또 이제 평형대별로 물이 번지고 그 상승의 기운까지 가려고 하면 조금 시간이 걸릴 수는 있겠죠. 그래서 내가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자본이 있어서 아산에 괜찮은 입지에 대형 아파트 하나 갖고 있겠다 하면 나쁘지 않죠. 지금 삼성이 엄청 규모를 크게 키우고 있는데 평택 다음으로 천안도 엄청 규모를 키우고 있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천안이 괜찮기 때문에 지금 천안이랑 아산은 경계가 이제 사실 천안의 서북구랑 제가 지역 이름이 막 전국 다니다 보니까 섞여서 배방읍이었나? 그쪽으로 해가지고는 이제 삼성 쪽으로 해서 그쪽이 이제 주거 지역으로 해서 이제 형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길게 가져가겠다라고 하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뒤로 갈수록 절대가는 높아질 거고 물론 갭은 줄어서 매수 시기가 제가 매수 타임이 왔다 가성비가 좋아졌다라고 하면 갭이 줄어든 지역을 제가 추천하는 경우가 많은데 절대가는 갭이 줄 때도 있고 늘어날 때도 있고 왔다 갔다 하지만 어쨌든 뒤로 갈수록 절대가는 높아질 확률이 높아요. 물론 가격도 이제 출렁임이 있어서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우상향하게 되는데 이제 짧은 시간에는 짧은 기간 동안에만 본다고 하면 절대가가 낮은 때 들어갈 수도 있고 높을 때 들어갈 수도 있어요, 상대적으로. 근데 시간이 오래 지나고 한참 뒤에 들어간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당연하게 절대가가 높게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는 우상향 했을 테니까. 특히 아산 같은 지역은 지역적인 가치가 좋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나서 내가 어떤 걸 더 비중이랑 중요도를 높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거를 고민해서 결정을 내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방의 같은 단지 내 40평대랑 50평대 매매 가격이 비슷할 경우 50평대 평당가가 훨씬 쌀 경우에 50평대 투자가 괜찮을까요? 지방에 대형 평형이 이제 선호도가 높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데이터로 보면 그 지방마다 가장 평당가가 높은 평형대가 있는데 그 평형대가 40평대 이상이라고 한다고 하면 50평대까지도 물이 갈 수 있으니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20평대가 너무 많이 오를 때 30평대랑 갭이 붙으면 20평대에서 30평대로 갈아타고 30평대가 또 가격이 올라서 이제 다음에 40평대랑 너무 갭이 붙었다 그러면 30평대에서 40평대 갈아타고 이런 식으로 해서 평형대만 옮겨서 가격이 올라가기도 해요. 그래서 물론 지역이랑 이제 선호하는 평형대가 어디까지냐를 잘 보셔야 되거든요. 만약 지방에서도 막 50평, 60평 같은 경우는 사실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40평대까지만 봐야 되는 지역이 있고 50평대까지 봐야 되는 지역도 있고 그 지역 안에서도 정말 잘 사는 구역은 뭐 40평대, 50평대까지는 볼 수 있지만 어쨌든 대부분의 메인 평형은 40평대 이후까지는 조금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이제 손바뀜이 많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손바뀜이 많지 않으면 거래가 적어지면서 상승세의 분위기를 좀 타기도 힘드실 수가 있어서 40평대 이상 50평대까지 보실 때는 그 지역이 그 평형대로 그 큰 대형 평형대의 거래량과 상승세 그리고 메인 평형대가 소형 평형인지 대형 평형인지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알아보고 이제 결정을 하셔야지 막연히 40평대랑 50평대랑 갭이 붙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어차피 40평대가 올라가면 50평대보다 쌀 수는 없으니까 50평대가 40평대보다 쌀 수는 없으니까 50평대가 가겠지 하고 갈 수가 있는데 그게 상승세가 미미하거나 이제 수요가 없으면 크게 메리트가 없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잘 확인하시고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요.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